요소수 품귀 현상에 이어 마그네슘, 실리콘 등 원자재 부족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입 다변화와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천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소수 품귀 사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 우려에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소수 품귀 현상의 이유가 우리 산업용 특히 이제 디젤 자동차의 경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디젤 자동차의 경우에는 요소수 부족하면은 엔진 출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최종적으로 엔진 출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시동 자체가 안 걸려서 운행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인상이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중국이 호주와 이 석탄으로 이 요소수는 알지만 만들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요소수를 우리가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는 단계에 대해서 공급망이 다변화되지 않은 원인이 큰 원인입니다. 하나의. 예. 지금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고 또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베트남으로부터 또 200톤 요소를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확보량으로는 어느 정도 버티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국내 요소수 제조업체들이 이제 사실 요소수 수입량의 한 97% 전체를 갖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국 수입 제한을 좀 이제 풀리고 또 풀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생산 차질에 올 것도 있는데 정부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서준다면 또 다변화적인 이런 이제 그동안 중국으로만 한쪽으로 갔던 것이 이제 베트남이나 호주나 독일 이런 쪽의 요소를 갖다 우리가 공급을 늘리면은 생산 차질에나 아니면 공급에 특별히 차질은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예,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당연하죠. 예, 지금 오늘부터 또 정부가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기준과 네네. 시한도 정하긴 했는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십니까? 당장은 실효성은 있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원인은 첫째는 이제 이선 급하니까 다변화해가지고 조달을 여러 나라에 다변화하는 게 일본이지만 두 번째는 저희가 요소수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지만 2011년 이전부터는 저희가 생산했는데 문제는 가격 경쟁면에서 중국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생산을 중단하고 중국 저렴한 이제 중국 거를 이제 쓴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그 대책이 정부가 이제 마련돼야 될 그런 요인입니다. 예. 10년 전에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도 가능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비용 때문에 하질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지금 품귀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겠죠? 당연하지. 왜냐하면 이 요소수는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거의를 커버하고 있는데 한 500만 톤 정도를 매년 이게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예. 그중에 우리나라가 뭐 이제 지금 전문가들 한 60만 톤 정도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그 60만 톤 예를 들어서 60만 톤이라 하더라도 그걸 전량을 중국에 의존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 이따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이 요소수 말고도 예. 우리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같은 거요. 예. 이런 것에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것, 중국에 의존한다는 건 거기에 원료가 있고 거기에 물류비가 싸다는 이런 의미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는 것인데 이걸 1차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 교수님이 앞서 다변화 말씀도 하셨고 또 2011년 이전에는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국내에서 생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실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고 또 요소수의 원료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인 어떤
기본은 말이죠. 민간 기업들이 요소를 안 만드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아까 저 정부가 관세 인하라든지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면은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건들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고 정부의 혜택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만 올린다면 민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가능합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또 지금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리콘, 네네. 마그네슘 등도 수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실제로 가격이 상당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원료 수급이 사실은 이 요소수 대란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제2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누차 이제 언론이나 이런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앵커님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그네슘 같은 거요. 예. 그런 원료가 저희가 지금 거의 전량을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마그네슘 같은 원료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 부품에는 필수 소재입니다. 그게. 예. 근데 이게 지난 9월부터 이제 중국 정부가 전력난을 이유로 마그네슘 생산을 갖다가 통제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풍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그네슘을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호주나 다른 여러 나라에 다변화됐을 때는 훨씬 더 이런 어떤 수급의 공급에 안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이런 원자재 같은 게 예. 이 마그네슘만 아니라 뭐 지금 요즘 2차 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이제 리튬 같은 거요. 예. 기토류 같은 이런 것도 지금 거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를 위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만큼 지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이 많고 또 이에 따라서 리스크도 커지다 보니까 정부도 범용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용 수입 품목이라는 게 집중 관리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 이 요소수 대란을 맞이해서 2년 전에 우리가 일본하고 어떤 무역 전쟁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 우리가 전량 수입하고 있는 여러 부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저는 이 세 가지 이런 어떤 이 원자재의 대책에 크게 한 세 가지를 제가 하는데 우선은 첫째는 대체 수입 처가를 확보하는 공급망이 정확히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필수 원자재에 대한 수입처가 좀 다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런 우리가 요소수나 아니면 마그네슘이나 하여튼 리튬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확보밖에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급망 관리를 해줘야 되고 수입처 다변화를 해줘야 되고 자원 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걸 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뭐 공급망 관리, 수입 다변화도 있을 텐데 혹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를 갖다가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에너지든 원자재든 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대체 수급처 확보하면서도 이게 뭐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는 그런 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가격 경쟁력에서 좀 다소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우리 원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정부가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노드맵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민간 기업에다가 이런 걸 몇 개 놓으면 민간 기업은 경제적인 면이 떨어지면 안 하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정부가 좀 이런 우리나라 같이 특수하게 원자재 이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첨단 역할로 나서가면서 이런 걸 보완해 줘야 되는 그런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간이 참여하도록 가격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네네. 지금까지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부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